골반과 함께하는 개념적인 체크 공통개념 기본서 2학년 2학기 의문의 동화 의문의 축약 뿅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원해서 쿨 재밌어서 빵 쿨빵 국어 승구쌤입니다. 지난 시간 공부한 내용 잘 정리하고 오셨죠? 정리하고 와야 돼. 그날 배운 것도 여러분 정리하지 않으면 문법은 제대로 기초를 다진 다음에 여러분이 문법 공부를 하셔야지 자꾸 내용 위에 내용을 쌓고 내용 위에 내용을 쌓고 내용 위에 내용을 쌓는다고 해서 여러분의 지식이 늘어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제발. 그 어떤 강의에서 혹시 그렇게 그냥 외우기만 하면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선생님이 있다면 한번 해보세요. 잘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문법은요. 선생님이 실제 중고등학교 때 과정에서 이 문법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여러분들의 Q&A 게시판에 올라오는 질문들 이런 것들 보면요. 다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 고민했던 것들이야. 그래서 그것들을 고민하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를 바탕으로 해서 선생님이 강의 준비한 거니까 되도록이면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앞에 것들 정리 정확하게 하고 거기에 이어서 계속 문법적인 내용들이 이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제발 선생님 말 믿고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좀 차근차근 좀 따라오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서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은 다시 Q&A 게시판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선생님이 항상 이 문법 공부할 때 우리 친구들한테 그렇게 신신당부를 해요. 많은 친구들이 문법 부분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얘기도 듣고 오프라인 강좌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듣는데 그건 선생님이 어떤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거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동안 하던 공부 방식과 다르게 바꿔서 제대로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법 공부는 제대로 공부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근데 문법만 그런 건 아니고 다른 것도 다 그래. 그래서 우리가 공통개념 기본서 공부하는 거고 공통개념 기본서에서 여러분의 그런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선생님이 노력하고 있는 거니까요. 조금 힘들고 귀찮고 좀 답답한 부분이 있을 때마다 Q&A 게시판 이런 데서 그리고 오픈톡 게시판에서 선생님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어려움 해결해 가면서 같이 공부하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요. 오늘도 우리 두 가지 내용, 의문의 동화, 의문의 축약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판서해 가면서 같이 차근차근 정리해 가면서 선생님이 상세하게 설명 좀 드리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요, 우리 교재 오늘 109페이지부터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요, 바로 의문의 동화가 되는 거죠. 말투가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요. 의문의 동화. 자, 의문 뭐라고 했습니까? 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소리의 최소 단위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그죠? 이 의문이 어떻게 되는 거야? 갖게 되는 거야. 그죠? 그리고 의문에 해당하는 게 뭐하고 뭐였죠? 자음과 모음이었죠. 그럼 동화의 종류도 몇 가지가 있겠어요? 자음 동화, 모음 동화가 있겠지. 당연한 거 아니야? 의문의 동화면 자음 동화, 모음 동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교재에 보면 자음 동화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모음 동화는 안 나왔네요. 모음 동화는 따로 빠진 것 같아요. 모음 동화 나와 있나? 모음 동화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자음 동화만 나타났네요. 그죠? 그래서 자음 동화의 현상. 그래서 모음 동화 현상도 있어요. 근데 모음 동화는 그 표준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음 동화가 여러분 교과서에서 배울 때에만 아마 들어있는 경우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그래서 자음 동화만 대표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그리고 표준 발음에 해당하는 동화 현상이라고 확인하시면 돼요. 자, 의문 동화의 뜻을 보세요. 의문과 의문이 만나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서 한쪽이나 양쪽이 모두 비슷한 소리로 바뀌는 현상. 그걸 그냥 한자어로 동화라고 한 거야. 서로 비슷해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볼게요. 자음 동화 보세요. 이 두 가지 중에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음 동화 부분입니다. 자음과 자음이 만날 때 한쪽 또는 양쪽의 자음이 인접한 자음과 비슷한 소리로 바뀌는 현상을 얘기해요. 자, 보세요. 제일 첫 번째 보시면요. 칼, 날이라는 글자가 있어요. 얘의 발음을 보면요. 칼, 랄로 바뀝니다. 발음을 할 때.
그죠? 보시면 앞에 있는 리을 때문에요. 뒤에 있는 니은 소리가 리을로 바뀌게 된 거죠. 됐습니까? 다시 말하면 앞에 것 때문에 뒤에 게 바뀌었어요. 근데 완전 똑같아졌죠. 됐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 신라 보겠습니다. 신라. 원래 쓸 때는 신, 라 이렇게 쓰는데 발음을 보면 실, 라가 되죠? 요거는요, 위에 거랑 약간 다르게 요 앞에 있는 리을이 달라져 있죠, 지금. 그죠? 얘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근데 얘 방향을 보면요, 요거는요, 뒤에 것 때문에 앞에 게 바뀌었죠. 그리고 얘네들 역시 완전 똑같아졌네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예를 볼게요. 합리 볼까요? 합리. 얘네들 우리가 쓸 때는 합, 리 이렇게 쓰지만 얘네들의 발음을 보면요. 그래서 그랬죠? 함, 니 이렇게 되죠. 됐어요? 지금 보시면 비읍은 미음으로 그리고 리을은 니은으로 얘네들은 전부 하나씩만 바뀌었죠. 근데 얘는 얘도 바뀌고요. 얘도 바뀌었죠. 둘 다 바뀐 거야. 됐어요? 다시 말해서 얘네들은요. 요걸로 있을 거인가요? 아니 파란색으로 했구나. 얘네들은 서로 바뀐 거죠. 두 개 다 서로 바뀌었잖아. 그리고 얘네들은 완전히 똑같지 않아요. 그죠? 생김새가 비슷한데 완전 똑같은 게 아니라 불완전해요. 됐습니까? 자, 이제 정리해 드릴게요. 앞에 것 때문에 뒤에 거 바뀌는 거야. 우리가 글을 이렇게 써나가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인 글쓰기의 흐름이죠. 이렇게 변화하는 걸 우리가 순조로운 방향의 움직임이라 해서 순행이라 그래요. 요 방향으로, 순행의 방향으로 갖게 된 거니까 얘네들을 우리가 순행동화라고 불러요. 그럼 얘네들을 뭐라고 불러야 될까? 그렇지. 역순행이 아니라 역행. 거꾸로 흘러가는 그러면서 같아진 역행동화예요. 됐어요? 그 다음에요. 얘네들은 서로 주고받았잖아. 그럼 얘네들 뭐라고 불러야겠어? 그렇죠. 얘네가 바로 연습으로 쓸까요? 상호간에 같아진 거다라고 해서 상호동화라고 불러요. 됐습니까? 이건 동화의 방향을 기준으로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됐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두 가지로 이제 또 나눈 건데 이건 파란색으로 쓸게요. 얘네 두 개를 보시면요. 앞에 글자와 뒤에 글자가요. 완전히 똑같아져 버렸죠. 리을로 완전히 똑같아졌죠. 이걸 완전 똑같아졌다 그래서 완전 동화라고 해요. 동화의 정도를 가지고 판단하는 언어입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그럼 어때요? 그렇죠. 완전 똑같아진 건 아니죠?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가 손이 삐뚤어졌네요. 미안합니다. 얘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불완전 동화라고 해요. 됐습니까? 됐어요? 그래서 이 변화의 과정, 순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판단할 때 이렇게 용어를 부르니까 이 용어들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근데 얘네들 그냥 무조건 외우지 마시고 보시면 외울 것도 아니야 사실.
그냥 이거 순서대로 변하니까 순행이고 얘는 거꾸로 변하니까 역행이고 얘는 서로 바뀌었으니까 상호인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얘네들의 변화 순서를 보면 합리 같은 경우에는 합리라고 하지 않고 이 리가 니은으로 먼저 바뀌고 얘가 합니 이렇게 되니까 발음이 힘드니까 얘가 얘 때문에 변했다고 보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발음 정도, 발음 순서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그 글자가 어떻게 발음되는 것이 적절한가를 기준으로 해서 걔네들의 변화 순서를 따지는 거니까 뭐 걔네들의 변화 순서를 이렇게 복잡하게 물어보는 것들이 시험 문제에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차근차근 생각하다 보면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일단은 요 용어에 대한 부분만 조금 신경을 써두시고요. 지금은 구체적인 변화에 대한 건 나중에 교과서 수업하면서 자세히 다뤄드리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그걸 지금 다 설명하려면 이거 수업이 훨씬 길어야 돼.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변화가 된다는 거 좀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거기 보면 칼날, 담력, 종로, 신라, 국물, 입는, 그 다음에 합리, 격리, 급류 이런 것들 나와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바뀌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완전 동화, 불완전 동화 나눌 수 있다. 그러면 그 두 번째 말소리가 바뀌는 정도에 따라, 말소리가 바뀌는 방향에 따라에 대한 기준이 얘네들이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방향에 따라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얘네들은 말소리가 바뀌는 정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됐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그 109페이지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을 한 방에 정리해 드린 겁니다. 됐어요? 어려워? 어렵지 않죠? 이게 여러분 자꾸 생각해 봐야 돼. 얘네들을 선생님 그럼 이거 사례 나올 때마다 다 외워야 돼요? 아니요. 이걸 사례를 우리가 다 외울 수 없잖아. 그럼 여기 나오는 규칙들을 다 외워야 돼요? 아니요. 규칙을 외우는 게 아니지. 우리 한국 사람이잖아. 우리가 발음해 보면요. 우리는 자연적으로 얘네들을 어떻게 발음해야 될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시험 공부를 하면 친구들이 이상하게 읽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국물. 국물. 여러분 그러면 그 어묵 먹으러 갔을 때 우리가 이제 오뎅이라고 하죠. 근데 오뎅은 이제 일본 말이고 어묵이 맞는 말인데 어묵. 사실 어묵도 우리말은 아니야. 한자어잖아. 그죠? 아무튼 어묵이라고 하는데 겨울에 우리 이제 길에서 어묵 같은 거 많이 먹잖아요. 선생님 잘 안 먹는데 아무튼 그러면 이제 어묵을 먹다가 떡볶이 먹다가 이제 목이 말라. 아니면 이제 매우니까 그 매운맛을 좀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오뎅 국물을 먹죠. 국물을 먹습니까, 여러분은? 도대체가 왜 시험 기간만 되면 오뎅 국물을 안 먹고 국물을 먹으려고 그러는 거야. 아니 시험 기간만 되면 이거 어떻게 읽어? 이러면 국물이요. 이렇게 왜 그러냐고. 왜 갑자기 외국인이 돼? 아니 그러지 마. 그냥 평상시에 우리가 그냥 읽는 것처럼 국물이야. 그냥 국물. 쓰는 거 국물이라고 쓰지만 얘네들이 발음할 때에는 국이라고 발음하면 훨씬 불편하잖아. 국물. 뭐 오뎅 국물을 더 먹으면 기분이 좋아요? 국물? 불편하잖아. 그냥 오뎅 국물이라고 해야지 발음이 훨씬 편하지. 모든 소리의 변화 현상은 발음상에 있어서의 변화는요. 경제성이에요. 경제성. 빠른 시간 내에 많은 정보를 전달하려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요. 모든 언어가 다 그래. 그래서 I want to be a teacher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 I wanna be a teacher라고 얘기해서 want to를 wanna라고 발음하는 것도요. 발음을 빨리 하기 위한 거예요. 정보를 빨리 전달하기 위해서. 귀찮으니까. 똑같아. 얘네들도. 칼날. 이걸 있는 그대로 다 살려서 발음하면 칼날이에요. 칼날. 이게 쉬워? 그냥 칼날 하면 돼. 칼날. 얘는요. 신라 시대에는 이게 신라 시대가 있어? 고구려 백제 신라야? 아니잖아. 고구려 백제 신라야. 그리고 우리가 합리적인 결정을 해야 돼요. 합리적인 결정? 합리적인 결정을 하는 사람이 없어. 합리적인 결정을 하는 거지. 합리적인 결정을 합니까? 르 발음을 항상 다 해요, 우리가? 우리가 무슨 프랑스인이야? 합리. 아니잖아. 그냥 합리. 왜 그러냐고. 발음할 때 제발 편하게 하세요. 아시겠죠? 이게 긴장해서 그래. 그래서 자꾸 시험 기간 되면 발음을 이상하게 하는 친구들이 쏟아져 나와. 감당이 안 돼.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되도록이면 여러분이 평소에 좀 봐두시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의 변화 양상을 보면요. 어느 정도 제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약이 있다는 건 범주가 한정돼 있어. 보세요. 얘네들은 이제 의문의 동화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알아야 되는데요. 결론부터 얘기합시다. 이 의문 변동 현상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문 동화 중에 자음 동화는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비음화라는 게 있고요.
다른 하나는 유음화라는 게 있어. 이제 선생님하고 이번 시간 조금 공부하고 지난 시간에 이제 선생님하고 이제 깊이 있게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되게 많은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걸 딱 이제 진심으로 듣고 이제 마음으로 빡 받아들여서 뭔가 내가 이렇게 공부해야겠구나. 방향이 어느 정도 정해졌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친구라면 요거 보고 나면 이제 딱 여러분들이 궁금증이 딱 생기는 게 있어야 돼. 뭐가 궁금증이 생겨야 될까? 비음이 뭘까? 유음이 뭘까? 왜냐하면 비음화라는 건 비음으로 됐단 얘기고 유음화라는 건 유음으로 됐단 얘기일 거 아니야. 그럼 원래는 얘네들이 비음이란 얘기야 아니란 얘기야. 비음이 아니었는데 비음으로 됐단 얘기고 얘는 원래 유음이 아니었는데 유음이 됐단 얘기야. 그죠? 됐어요? 그래서 보시면 비음, 우리말의 비음은요. 미음, 니은, 이응 요거 세 가지입니다. 유음은 하나예요. 리을. 됐습니까? 그럼 유음하라는 거 원래 리을이 아니었던 어떤 소리가 리을로 바뀌어야겠죠. 그리고 비음화는 비음이 아니었던 소리가 비음 중에 하나로 바뀌어야 돼요. 미음으로 바뀌거나 니은으로 바뀌거나 이응으로 바뀌게 되는 현상. 얘네들로 바뀌어서 뭐 하는 현상? 발음되는 현상. 그럼 다시 이쪽으로 와보세요. 리얼 됐어. 리얼 됐어. 유음화 됐어? 미음, 니은, 비음화 끝. 됐어요? 어려워 이게? 아니라니까. 이 조건을 제발 외우지 마세요. 많은 친구들이 공부하다 보면 조건을 외우는데 조건을 외우는 건 나중에 임용시험을 볼 때는 조건을 외워야 돼. 여러분들이 나중에 국어 선생님이 되고 싶거나 국어 학자가 되고 싶다면 그 조건들을 다 외우세요. 근데 그 조건들을 외우는 게 되게 부질없어. 까먹으면 그럼 판단을 못해? 아니야. 까먹어도 판단할 수 있어. 그 원칙을 물어보는 것들이 시험 문제에 출제되는 경우는 드물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거 문제라면 좀 이상한 거야. 사례를 주고 이게 비음한 거 같니 유음한 거 같니를 판단하게 하는 게 중학교 수준입니다. 얘네들의 규칙을 만들어서 걔네들을 가지고 판단하게 하는 게 시험 문제 나오면 그건 고등 수준이에요. 고학년 수준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말 3학년 모의 수능에서나 나올 법한 문제예요. 이런 것들은. 중등과제 절대 나오면 안 돼. 아직은 그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비음과 유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동화의 과정이 어떻게 일어나는 것인지에 대한 일반적인 사례를 공부하는 단계가 중등과정의 단계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깊이 있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것도 이미 깊긴 하지만 요 정도까지만 실제 우리가 발음할 때 어떻게 발음하는 게 자연스러운지 시험 기간이 아닌 평소에 그러니까 연습을 해봐. 국물하지 말라고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비음화 유음화 끝. 됐어요? 그래서 비음이 아닌 음은 기역이나 디귿이나 비읍이 비음, 니은, 미음과 만나서 비음, 이응, 니은, 미음으로 바뀌는 현상을 얘기해요. 그리고 유음화 현상은 유음이 아닌 음은 니은이 유음, 리을과 만나서 유음 뭘로 바뀌겠어요? 유음은 리을 하는데 당연히 리을로 바뀌는 현상이겠지. 됐어요? 그래서 물난리 이렇게 얘기해요. 물난리, 물난리, 물난리가 되겠죠. 물난리. 됐습니까? 그래서 물난리가 아니라 물난리 이렇게 바뀌는 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유음화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어요? 자, 의문의 동화 현상에 이게 지금 줄여서 의문의 동상이라고 부르는데 의문의 동화 현상에 지금 우리가 비음화, 유음화 그리고 방향이나 정도에 따라서 순행과 역행, 상호, 완전과 불완전까지 설명했어요. 됐죠?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건 된소리 대기입니다. 경음화 현상이에요. 지금은 이제 이게 한 최근 한 5년 정도, 5, 6년 정도일 거예요. 10년이 채 안 됐거든요. 예전에는 전부 다 비음화, 유음화, 경음화 이렇게만 배웠는데요. 이제 이런 것들을 전부 우리말로 순화해서, 왜냐하면 얘네들이 한자어기 때문에 우리말로 순화해서 표기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원래 얘네들을 우리가 경음화라고 하는데 딱딱한 소리가 된다는 얘기죠. 딱딱한 소리라는 건 된 소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된소리 대기라고 말하거든요. 보시면요. 기역, 디귿, 비읍 받침 뒤에 오는 첫 소리,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이 된 소리 끝, 뜨, 뿌, 쓰, 쯔로 바뀌어 소리 나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앞말의 받침에 기역이나 디귿이나 비읍이 오고 얘네들 뒤에 첫 소리로 오는 것들이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 얘네들로 올 경우에 얘네들이 뭘로 바뀐다? 끄, 뜨, 뿌, 쓰, 쯔야. 자, 여러분. 이거 말고 된 소리 있을까 없을까? 이거 말고 또 다른 된 소리가 있어 없어? 없어. 이거 말고 없잖아. 없어. 그러면 결국은 앞말의 받침이 얘네들로 올 경우에 뒷말에 따라오는 첫 소리가 뭘로 바뀔 수 있다는 얘기야. 된 소리 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얘네들도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받침이 기역이나 디귿이나 비읍으로 올 경우에 뒤에 오는 첫 소리가 된 소리로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이 뒤에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받침이, 앞말의 받침이 기역, 디귿, 비읍이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얘네들의 사례를 보면 먹고, 그 다음에 닫고, 밥상 이런 거죠. 이것도 이상하게 자 이걸 읽어보세요라고 시험 기간에 물어보면 밥상 이렇게 발음해요. 밥상이야 밥상? 밥상? 밥상에 밥을 먹어요? 밥상에 밥. 아, 왜 그렇게 말하냐. 그냥 밥상이야 밥상. 밥상 쌍. 문 좀 닫고 와. 닫고. 밥 좀 먹고 가. 밥 먹고 가. 먹고 닫고 밥상. 됐습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발음될 때 어떻게 발음된다? 발음은 go, 쌍. 됐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니은, 미음 받침 뒤에 역시 받침에 대한 부분이죠. 니은하고 미음 받침 뒤에 오는 첫 소리 그, 드, 스, 즈 요 네 가지 그, 드, 스, 즈 요 네 가지가 끄, 뜨, 스, 즈로 바뀌어 소리 나는 경우 혹시 이거 된 소리 되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냥 바뀌는 겁니다. 끄, 뜨, 스, 즈. 선생님, 그럼 여기서 왜 비읍은 빠진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니은, 미음 받침에 비읍으로 된 것들을 만들어 보세요. 얘네들이 된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나? 없어. 자, 여러분. 문법은요. 규칙을 만들어 놓고 사례들이 생겨난 게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규칙을 만들어 놓고 사례들이 생겨난 게 아니고요. 사례들이 있고 언어가 일단 발달을 하고 언어학자들, 정확히 말하면 문법학자들이 우리말에 있는 규칙이 뭘까를 거꾸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귀납적 방식이야. 연역이 아니라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얘네들이 들어간 이유는 여기에 비읍이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걔를 그냥 뺀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자꾸 얘네들을 외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왜냐하면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얘네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 뒤에 이런 글자들이 오면 된 소리로 나더라 라는 걸 여러 사례를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나타나서 걔네들을 그냥 규칙처럼 보이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얘네들을 외우려고 한다는 거야. 그러지 마세요. 사례들을 보고 충분히 판단할 수 있어. 보세요. 신발, 신고. 신고가요? 신고? 그럼 의미가 달라져. 그건 말 그대로 신고하는 거지. 여기에 신다라는 말의 표현에서 신고는요. 신발을 신다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신고는요. 경찰에 신고하는 거지. 그건. 명사. 거기선 된 소리 나지 않지. 왜? 그건 한자어잖아. 이건 우리말의 문법입니다. 한자어 신고에 선생님 신고는 그럼 왜 걔는 신고가 아니라 신고가 아니라 신고잖아. 아시겠어요? 우리말에만 적용되는 겁니다. 한자어에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신고는 한자어야. 오케이? 그리고 머리 감고 갈게. 나 머리 아직 안 감았어. 머리 감고 나갈게. 머리를 감고 나가? 머리 감고 나가는 거지. 됐습니까? 그래서 그 된소리 되기의 현상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무작정 외우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하나 더 하고요. 자, 이제 우리 이 의문변동, 의문동화의 백미. 희한하게 이 국외음화가요. 의문동화에 들어가 있는데요. 얘는요,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우리 간만에 빵 포인트. 빵! 붙일게요. 이 국외음화 현상을 보시면요. 얘가 시험 문제 나오는 이유는 딱 하나야. 잘 보세요. 음은 디귿, 티읕이. 얘는 외워도 돼. 많지 않으니까. 디귿, 티읕이. 조사 또는 전미사에
모음 이를 만나 지읒과 치읓으로 발음되는 현상입니다. 이거 왜 시험 문제 나오게? 눈치가 있으면 이것도 빡 바로 찾아냈을 텐데. 우리 지금 뭐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어요? 음은 동화 얘기하고 있었죠. 음은 동화에서 자음 동화 얘기하고 있었잖아. 자음 동화라는 건 자음하고 자음이 만나서 자음이 같아지는 현상이잖아. 근데 지금 뭐가 나타났어? 모음이 나타났다! 모음이 나타났잖아. 예외적인 현상이야. 지금 음은 동화 현상 안에 9개월만 들어가 있잖아. 근데 자음하고 모음이 만났는데 자음이 바뀌었다니까? 이상하잖아.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는 거야. 됐어요? 조사와 전미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선생님이 생각할게요. 조사는 은는 이가처럼 체언 뒤에 붙는 말이고요. 접미사는 다른 말 뒤에 붙어서 역할을 하는 거, 기능을 하는 걸 우리가 전미사라고 하죠. 그죠? 그것까지는 우리가 지금 설명이 좀 어려울 것 같고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가 굳이 그럴 필요는 없어. 굳이. 받침이 디귿이죠? 얘는 소리로서의 값어치 있어 없어? 선생님 이제 이응 만난 건데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 선생님이 되게 슬프죠. 얘는 소리로서의 값어치가 없어. 얘는 이게 들어가나 들어가지 않으나 발음이 이의 건 차이가 없잖아. 얘는 소리값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뭐를 만난 거야? 이 디귿은 이를 만난 거지. 그래서 얘가 발음이 될 때 뭐로 발음되는 거예요? 원래 이 받침이 뒷소리의 첫소리로 발음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얘가 발음될 때는요. 구디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구 디지털 단지에 해당하는 구디가 돼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발음이 안 된다는 거야. 왜냐하면 이 뒷말에 첫소리가 없으면 우리말의 받침은요. 뒷말에 첫소리로 발음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구이 이렇게 발음하는 게 아니라 구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얘하고 만나는 현상이 벌어진 거잖아. 그래서 이게 뭘로 바뀌는 거예요? 지로 바뀌는 겁니다. 됐어요? 당연히 발음이죠. 얘도 발음이고 얘도 발음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발음되는 거죠. 그래서 무슨 현상? 구개음화 현상입니다. 됐어요?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구디도 그렇고요. 가치 이런 것들도 가티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가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됐어요? 이 음운의 동화입니다. 같아지는 거예요. 자 이제 동화는 여기서 끝. 이제부터 이제 우리 음운의 축약 얘기할 거예요. 괴롭습니까? 괴로우면 잠시 쉬었다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음운의 축약 볼게요. 힘듭니까? 괴롭죠? 이게 내용이 좀 많아서 내용이 많지 안 많아. 선생님이 지금 판서를 엄청 넓게 써서 그렇지 내용이 많지는 않아요. 잘 생각해 보라고 우리 친구들. 됐습니까? 자, 음운의 축약 볼게요. 보세요. 두 개의 음운이 합쳐져서 하나의 음운으로 줄어서 소리나는 현상으로 음운의 축약이 일어나면 전체 음운의 개수가 줄어들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보세요. 음운은 자음과 모음이라는 거 이제 다 알죠? 그러니까 자음 축약이 있고 모음 축약이 있을 거야. 그지? 아까 우리가 음운 동화에서 자음 동화만 얘기했었잖아요. 모음 동화는 표준어가 아니기 때문에 걔네들은 좀 표준 발음이 아니기 때문에 걔네들은 뺀다라고 얘기했는데 음운의 축약은 자음 축약, 모음 축약 다 들어가요. 어렵지 않아. 축약이라는 말의 뜻만 정확히 이해하시면 돼요. 축약은요. 뭔가 사라지는 게 아니야. 두 개가 합쳐져서 그 두 가지의 성질과 비슷한 뭔가 새로운 게 만들어지는 게 축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어떤 내용의 축약, 요약 이런 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럼 어때? 전혀 다른 거야? 아니야. 분명히 그거에 대한 얘기지만 뭔가 좀 합쳐져 있는 것들, 요약된 것들, 줄여져 있는 것들 이런 거죠. 축약도 똑같아. 원래 두 개의 음운인데 얘네들이 축약되면 독특한 하나의 대신 이전의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는 하나의 글자는 아니죠. 발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우리말에서 음운의 축약에 관련된 글자는요. 모두 다 히읗과 관련이 있습니다. 히읗과 관련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 히읗이라는 글자의 특성상 거센 소리로 날 수밖에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예사 소리에 해당하는 그드부즈죠. 엄밀히 따지면. 그드부즈라는 이 글자들이요.
히읗 소리와 만나게 되면요. 얘네들이 합쳐져요. 발음될 때 합쳐진다는 얘기야. 얘네들이요. 크, 트, 프, 츠로 바뀌어요. 얘네 둘이 전혀 다른 글자는 아니지. 얘의 이 소리가 합쳐지면 츠, 얘의 이 소리가 합쳐지면 프, 얘의 이 소리가 합쳐지면 트, 얘의 이 소리가 합쳐지면 크. 소리가 세져요. 히읗 소리가 들어가면. 됐어요? 목청 소리에 해당하는 이 히읗 소리와 합쳐지면 소리가 세진다는 얘기야. 그 사례들을 보시면요. 이런 것들 보시면 돼요. 여기다 쓸까요? 거기에 놓고 가세요. 아니지. 놓고죠. 됐어요? 그 다음에 하늘이 참 파란다. 파란다라고 얘기해요. 파라타야. 얘네들의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요것들이 합쳐지는 순서는요. 상관없어요. 얘네들은 순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이거 쓸 때마다 좀 고민인데 얘네들 순서를 좀 바꿀게요. 왜냐하면 이렇게 쓰고 나면 우리 친구들이 좀 헷갈려 해서 선생님이 그때부터 이 쓰는 걸 좀 순서를 바꿨는데 요렇게 해요. 미안합니다. 히읗 글자가요. 그, 드, 브, 즈 얘네들하고 합쳐지면 이렇게 바뀐다. 이게 더 헷갈리나? 이게 더 헷갈리라고 한 건 아니었는데. 요 히읗을 중심으로 해서 얘네들이 합쳐지면 각각의 글자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좀 이해를 하세요. 됐습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합쳐지면 크, 트, 프, 츠 이렇게 바뀌는 거다. 그래서 얘네들의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두 개 글자가 만나면 이렇게 돼요. 어떤 것들이 받침에 오는지는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앞에 받침이 히읗으로 오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근데 뒤에 히읗이 오는 경우들도 존재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받침이 히읗으로 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시면 조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거기 나온 사례들이 전부 얘네들이 적용되는 겁니다. 됐죠? 이게 차음 축약이야. 됐죠? 그 다음에 모음 축약 보세요. 모음 이와 아, 오, 우가 만나 야, 여, 요, 유가 되거나 오, 우와 아, 어가 결합해서 와, 워가 되는 거예요. 자, 얘네들도요. 어렵지 않습니다. 잘 보세요. 이하고 아, 오, 우가 결합해서 야, 여, 요, 유로 바뀌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나온 게 오하고 우하고 뭐하고 아하고 어가 결합해서 얘네들이 와, 아이고 워가 되는 거죠. 잘 봐. 얘네들 일단 첫 번째는요. 얘네들은 요 소리교를 넣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얘네들은 쓸 때도 이렇게 쓴다는 얘기야. 됐어요? 근데 한 가지 얘만 들어드릴게요. 나머지 것들은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거니까. 감독님 얘 읽어주세요. 하나, 둘, 셋. 야. 하나, 둘, 셋. 야. 자, 감독님 지금 읽은 거랑 이번에 보세요. 감독님 얘는 어떻게 읽어요? 이. 아. 이. 아. 야. 이. 아. 이. 아. 이. 아. 이. 아. 이. 아. 야. 지금 자기가 읽다가 빡 터졌는데 봐봐. 선생님 뭘 보여주려고 그랬냐면 이 아를요 계속 연달아 발음하면요 얘가 돼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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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됐어요? 여도 똑같아.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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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됐어요? 요도 똑같아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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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유도. 유. 우리가 한 번에 유! 이렇게 발음할 수 없어요. 없어. 그거 되는 사람, 자기가 그 영상 찍어서 올려. 그래서 선생님이, 그거 되는 사람 보조 배터리 5개 보내줄게. 이게 될 수가 없어요. 한 번에. 선생님 전 되는데요? 유! 이렇게 하면 앞에 반드시 이 소리가 들어가야 돼 있어요. 이 자체로는 한 번에 유 소리를 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전부 이중모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입의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화돼야 됩니다. 그래서 유, 야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야 발음이 되기 때문에요. 절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바뀌는 현상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의문의 축약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어요? 대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다? 얘네들은 발음에 대한 것이 아니라 표기에 대한 부분이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반드시 조심해야 된다. 이게 없다라는 사실에 주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발음에 대한 부분이 아니다. 이건 실제 쓰기에도 이렇게 반영이 된다는 사실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의문의 동화 그리고 의문의 축약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요. 중요한 부분만 다시 한번 체크하고 이번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죠. 자, 콜파가 슈팡팡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 중요한 부분 판서 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이쪽으로 좀 올까요? 우리 오늘 의문의 동화 그리고 의문의 축약에 대해서 배웠어요. 얘네들을 공부할 때 얘네들 우리가 세세하게 다시 보진 않았고요. 큰 것만 말씀드릴게요. 일단 의문의 동화라고 했을 때는 동화라는 한자어가 같아진다는 뜻이었잖아요. 근데 뭐가 같아져? 의문이 같아져. 의문이 뭐였어?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최수단위. 근데 그거에 해당하는 게 자음과 모음이 있었죠. 그래서 자음 동화, 모음 동화라는 게 있는데 일반적으로 교과서들마다 이 두 가지가 모두 실려 있긴 해요. 근데 모음 동화는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걔네들은 지금 공통개념 기본서에서는 빠져 있는 상태고요. 지금 우리가 그래서 정리할 부분도 자음 동화 부분만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자음 동화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지고 그 다음에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지고 무엇으로 바뀌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진다라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알기 위해서는 비음이 뭔지 이음이 뭔지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된소리 되기에 대한 이야기 했었죠. 그래서 소리가 된소리로 바뀌는 현상. 그래서 얘네들 외우지 말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들이다. 다만 앞말의 받침이 기역, 디귿, 비읍이나 니은, 미음으로 오는 경우에 이렇게 바뀌는 거다 정도로만 이해하자고 했었어요. 받침에 따라서 뒤에 소리가 된소리로 바뀌게 되는 경우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리고 했던 게 바로 구개음어였습니다. 구개음어는 우리가 빵포인트로 체크했었는데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시험 문제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죠. 왜? 일반적인 동화 현상은 자음과 자음이 만나야 하는데 얘네들은 예외적으로 자음과 모음이 만나더라. 그래서 변화되는 현상에서 얘네들은 시험 문제에 자주 등장하니까 반드시 체크해 두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의문의 축약 이야기 했었습니다. 의문의 축약은 바로 뭐였어요? 히읗소리와 예사소리인 기역, 디귿, 비읍, 지읒이 만나서 크트프츠로 바뀌는 현상이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그리고 모음 동화 현상은 바로 뭐였습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중모음 발음에 해당하는 것들인데 얘네들의 발음이 이런 것들의 결합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발음을 천천히 해봄으로써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다.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앞에 것까지 의문의 축약의 자음 축약까지는 소리 발음에 대한 부분이라면 얘네들은 발음이 아니라 실제 쓰기에서도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의문의 동화와 그 다음에 의문의 축약에 대한 부분까지 정리해 보았는데요. 반드시 오늘 배운 내용 정리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내용으로 만나요. 안녕.